양산은 낙동강의 풍부한 수리와 많은 일조량을 바탕으로 농업이 발달해온 곳입니다. 근대에는 철도, 항만, 공항, 고속도로 등 편리한 교통망이 갖춰져 공업도시로 급속한 변화를 꾀하고 있죠. 지금은 물금 신도시를 중심으로 다양한 도시 기반 시설과 편의시설을 확충해 독립된 도시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양산에서는 과연 어떤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제 뒤로 아주 길고 멋있게 쭉 뻗은 타워 보이십니까? 바로 양산타워인데요. 오늘 우리 고장 역사 문화탐방 경남 어디까지 가봤니는 바로 양산입니다. 양산하면 부산과 가까이 있어서 물금을 중심으로 편리한 교통망과 또 아주 살기 좋은 신도시로 급부상하고 있는데요. 과연 양산에서는 어떤 역사와 문화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 기대감을 안고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양산 역사 문화탐방 오늘 첫 번째 목적지는요, 양산의 명소 중에 한 곳이죠. 바로 이 낙원이 있다면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자, 통도사입니다. 오늘 통도사에서도 저와 함께 할 분이 있죠.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와, 정말 이 지상 낙원이 있다면 예. 이런 곳을 두고 지상 낙원이라고 하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이 들 맞습니다. 정도로 이게- 정말 아름답네요. 예. 네. 뒤에 산이 받치고 그다음에 이 평지가 여러 개 이제 산 가운데 있고 물이 흐르고 이래가지고 네. 정말 멋진 자리를 잡은 거죠. 자, 오늘 통도사에서 나누어야 할 이야기도 참 많을 것 같은데요. 예, 예. 선생님, 저희가 여기서만 이야기를 나눌 것이 아니라 예. 빨리 또 안으로 들어가서 예, 네, 그렇게 직접 하겠습니다. 한번 역사 탐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예. 가시죠. 양산시 하북면 영축산 속에 자리한 통도사는 천년 고찰로 이름이 나 있습니다. 또한 국내 3보 사찰 중에 하나라고 하고 우리나라 사찰 중 유형 불교 문화재를 가장 많이 보유한 곳이라고 합니다. 어때요? 통도사에서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죠? 자, 저희가 이제 다음 목적지로 왔는데요. 선생님, 이곳에서는 예.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을까요? 통도사에만 있는 어떤 보물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뒤에 있는 봉발탑입니다. 그 선생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봉발탑. 예. 이게 무슨 의미예요? 스님이나 부처님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무소유예요. 그래서 이제 누구한테 물려줄 때 물려줄 게 없어요. 재산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제자들한테, 큰 스님이 다음 큰 스님한테 물려줄 때 그 물려주는 것이 옷, 다 떨어진 옷, 내지는 이제 자기가 쓰던 밥그릇 이거 말고는 없었던 것이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전수한다 이런 의미가 있고, 저 바리테 자체는 또 무소유이기 때문에 밥조차도 자기가 챙겨놓지 않고 이제 유랑글씨가면서 이제 밥을 해결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하면서 겪는 모든 것들이 다 수행의 과정이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바리테 자체가 또 수행을 의미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나의 수행, 너의 수행 이렇게 해가지고 주고받으니까 그렇죠. 이제 위에 그러니까 이제 큰 스님이 작은 스님한테 주면서 이제 그런 수행까지도 전해지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게 깊은 뜻이 있었군요. 네, 네.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보니까 진짜 이 봉발탑의 모습이 이 밥그릇의 모양을 하고 있네요. 이 봉발탑은 우리 통도사 안에서만 볼 수 있는 진귀한 풍경이라고 하니까 친구들도 통도사를 들린다면 꼭 요 봉발탑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목적지 한번 계속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찾은 통도산의 장소는 대웅전입니다. 보통 대웅전은 사찰의 법당을 말하는데요. 통도사의 대웅전은 다른 사찰과는 다른 특이한 점이 있다고 합니다. 선생님, 예. 여기는 또 어디죠? 드디어 우리가 이제 그 통도사의 중심 정각, 핵심 정각에 왔습니다. 중심 정각. 예, 네. 바로 뒤에 보이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예. 지금 네. 보면은 여기는 대웅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돌아가면서 내면이 다 현판이 다른 게 붙어 있습니다. 네. 예, 그것도 하나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굉장히 국보로서 가치가 있는 절인데, 그 정각인데, 네. 그리고 대웅전 이러면은 보통 보면은 제일 멋지고 잘생기고 우람하고 화려한 불상을 모시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른 그렇죠. 절간. 예. 네. 근데 이 절간에는 이 정각에는 그런 불상이 안 계십니다. 그 비밀은 뭐냐면은 그 바로 뒤에 정멸봉, 금강계단,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금강계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불상은 사실은 진신사리하고 비교하자면 만들어낸 헛껍데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거는 필요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있는 거죠. 사찰의 단층이나 이런 외관을 보면서도 아, 국보구나 아니구나를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단층이 지나치게 새롭고 화려하다 그러면은 그거는 최근에 건물 자체가 새로 만들어진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거의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 오늘도 하나 또 배워가네요. 네. 통도사 내부를 둘러본 다음 나온 곳은 영축산의 자연을 오롯이 느낄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선생님과 걸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니 세상의 시름이 다 잊혀지는 기분이었는데요. 우리 친구들에게도 꼭 추천하고 싶은 산책길입니다. 그런데 이 길도 그냥 산책길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통도사에서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네. 아주 아름다운 길을 만날 수 있는데요, 선생님. 근데 네. 이 길이 그냥 길이 아니라면서요. 예, 오면서 그 더위 같은 거 싹 가셨어요. 네. 시원한 바람도 불고 그다음에 그늘도 많고 새소리, 물소리 그 벗삼아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 조금 더 가면 이제 더 시원한 바람이 불어올 텐데요. 바람이 춤추고 소나무가 시원한 길, 이런 정도로 이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정말 이 길을 걷다 보니까 힐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통도사에 이어서 다음으로 갈 곳은 어디지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저희를 한번 따라와 보시죠. 계곡 소리와 바람 소리를 벗삼아 다음 장소로 이동해 봤는데요. 다음 장소는 양산 북정리 고분군입니다. 삼국시대 신라의 흔적을 찾을 수 있는 무덤군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덩치가 큰, 그리고 덩치가 클수록 이제 거기에 묻힌 사람의 권위나 권력이 셌던 이런 거는 다 똑같은데 그 위치가 신라의 무덤은 이제 평지에, 그리고 이제 가야의 무덤은 이 산기슭이나 이런 능선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네, 선생님 그리고 제가 듣기로 이 무덤을 지칭하는 말들이 여러 네.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뭐 네. 산소, 묘소 그죠? 뭐 이런 것도 네. 있고 이게 어떤 차이가 있나요? 총, 총, 예, 고총, 네, 오래된. 폐총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렇죠. 배총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네. 배총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능, 김유신 장군 능 뭐 이런 것처럼, 그 다음에 분, 고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요것들은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일단 능 앞에는 뭐 무슨 왕이라든지 무슨 그러니까 세종, 태종 뭐 이런 거라든지 태종왕 능 이런 식으로 김유신 장군 능 이런처럼 주인이 무덤의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밝혀진 경우에 능을 씁니다. 그 다음에 총은 무덤의 주인이 확실히 전혀 밝혀지지 않았을 때 총을 쓰고, 분은 능과 총의 공통으로 같이 쓸 수 있는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능, 분, 총 요것만 나름대로 좀 구분할 줄 알아도 나름대로 이제 그 옛날 무덤에 대한 보는 지식이나 이런 것이 갖추어지는 그런 지식이 되겠죠. 역사 탐방이 계속될수록 이렇게 지식이 하나둘씩 늘어간다는 느낌. 우리 친구들도 함께 느낄 수 있나요? 이렇게 역사책에서 쓰이는 단어에 대해서도 한 번쯤 왜 그럴까 다시 생각하는 것도 우리의 지식을 넓혀주는 힘이 된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북정리 고분군의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죠? 여기에 또 네, 예. 얽혀 있는 이야기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일단 이제 외형상으로 보면 밑에 돌을 두른 게 이제 다른 무덤하고 좀 다르죠. 네. 그리고 여기에서는 발굴을 했더니 부부가 근데 각각 묻힌 시기가 다른 부부가 이렇게 같이 나왔습니다. 순장이 발견이 됐는데 순장된 사람이 그게 시기상으로 보면 거의 마지막 시기. 그러니까 불교가 들어와가지고 그 이후로 순장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 시기에 이제 마지막 순장이 여기서 확인이 됐다. 또 하나는 이제 양산에서 굉장히 독특하게 그 일본을 상대로 이제 문화재 환수 운동을 많이 벌이고 있어요. 활발하게 벌이고 네. 있습니다. 그 한가운데 양산 시립박물관이 있는데 여기에서 일제강점기에 나온 그 유물들을 일제가 일본으로 거의 대부분을 반출을 해버렸습니다. 그거를 이제 돌려다오 이렇게 이제 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고, 그거를 이제 못 이겨가지고 이제 일본에서 100년 만의 반환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전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2010년대 중반쯤으로 알고 있는데, 근데 그게 임대 형식이었어요. 아깝게도 그냥 돌려준 게 아니라 소유권은 우리한테 있고 잠시 빌려줄게. 이래가지고 100년 만에 반환, 100년 만에 귀환이구나. 네.
해가지고 이쪽에 와가지고 양산시립박물관에 잠시 했다가 다시 돌아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아, 네. 이 부부총에서도 참 많은 것을 느끼고 또 생각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예. 자, 부부총에 이어서 이번에는 춘추공원이라는 곳으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산 춘추공원은 예부터 휴식 공간으로 이용된 곳이라고 하는데요. 충원탑과 삼조의열단, 삼조의열비, 삼조의열, 김서연 장군의 비, 윤현진 의사의 비 등 여러 비석이 세워져 있는 양산의 정신적 명소라고 합니다. 춘추공원에서의 이야기 함께 들어볼까요? 양산 역사탐방의 마지막 종착지는요. 바로 춘추공원입니다. 춘추공원 안에서도요. 이 충렬사라는 곳인데요. 지금 제 뒤로 비가 보이거든요. 이 비가 뜻하는 게 과연 뭘까요? 선생님 알려주시죠. 양산 출신 분으로서 이제 이렇게 나라에 충성한 분들을 거의 다 모아 놓으신 유폐까지 해가지고 텐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고려 시대에 한 분, 조선 시대에 한 분,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오래된 신라 시대에 한 분 이렇게 해가지고 꼽아놓은 자리입니다. 이제 그래서 삼조의열, 고려조, 조선조, 신라조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아마 이제 위인전 이런 거를 한 번씩 자세히 읽은 친구들은 지금 학생들도 잘 알 거예요. 박재상이라는 인물을. 이제 이 인물이 당시에 양산을 다스리는 태수였는데 신라 임금 눌지왕의 명령을 받고 물에 가서 동생, 임금의 동생 볼모를 데리고 오고 그 다음에 일본에 가서 다시 마지막으로 미사원이라는 동생, 임금의 동생을 볼모에서 데리고 오다가 구출하다가 본인은 거기서 이제 목숨을 다하게 됩니다. 굉장히 끔찍한 고문을 받고 이제 죽었는데요. 자기뿐만 아니라 처자까지 희생해가면서 충성을 다했는데 그것이 그냥 한 게 아니라 그 배경이 있어요. 말하자면은 박재상 그 자체가 이제 귀족이고 왕족이었던 거죠. 그 사회에서 누렸던 지배층에 있었던 이제 이런 분이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충성을 다했던 거죠. 이제 근데 이런 거를 자기 온몸을 바치고 처자까지 바쳐가면서 충성을 다한 이런 거를 지금 세태에 좀 비추어 본다면은 상하 기천 다 떠나서 국민이라면은 전부 다 이제 나라에 충성을 다해야 되겠지만은 지금 지배층이 자기가 누리는 바에 대해서 지금 사회를 지도하는 이 사람들이 자기가 그 누리는 바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에 걸맞은 어떤 충성을 다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 비판적으로 반성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만드는 자리입니다.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천년 고찰, 그리고 곳곳에 살아 숨쉬는 역사 유적지까지 양산의 역사 탐방은 그야말로 전통과 역사 문화 그 자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양산의 역사 탐방을 끝내고요. 또 다른 경남의 이야기를 찾아 나섭니다. 다음 시간에 또 봐요.